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7원까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엉망이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계엄령에 이어서 탄핵 부결 후폭풍이 경제를 삼키고 안보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국민의힘 언제까지 탄핵 반대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일어난 일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1,437원까지 올랐는데 이러다가 1,440원 넘어서 1,45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높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정말 더 엉망이었는데 코스피는 67포인트 이상 하락한 23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630선이 무너져서 627.01로 마감했는데 2020년 4월, 즉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아주 하루 종일 불안했는데 미국 경제지죠 포브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 이거 완전히 비꼬고 있죠.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 명의 국민들이 분담해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거 정말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자, 이외에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그리고 피치사는 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 불안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고 이외에도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 보면 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자, 공수처가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 공수처까지 이 세 권력기관이 서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겠다 이러고 있고 공수처도 오늘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통제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에 경찰에 공수처까지 이렇게 수사 경쟁이 벌어지면 이거 완전히 혼선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인력 낭비입니까? 수사 인력 낭비인데 문제는 이걸 뭔가 조율하고 가르마를 타줄 이런 어떤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라도 꾸려서 뭔가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여당도 야당도 전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제일 심각한 건 군대가 엉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해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이런 불안한 상황인데 아니 군 장성들이 계엄에 연루되었던 군 장성들이 줄줄이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을 자처한다든가 해서 아니 사과를 빙자한 자기 변명만 지금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인지. 자, 오늘도 계엄 사태에서 그 국회 진입을 지휘했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사죄할 이런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 국방에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에 장성들이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하고 계속 그냥 언론 앞에 서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무책임한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게다가 그에 앞서서는 그 국방부 감찰단이 지금 직무를 정지시킨 그 대상을 보면
보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이들의 직무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이었던 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공수여단장 3명, 그리고 대령 지휘관 3명, 모두 10명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지금 금융시장 엉망, 경제 어렵고 지금 안보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 사태를 뭔가 책임감 있게 이 컨트롤 해야 될 여당, 지금 지난 탄핵 그 부결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한 꼴사나운 선택이었습니까? 그런다고 탄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거센 후풍풍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지금 그 부결에 모두 참여했던 의원들 하나하나 호명하고 사진 다 올라오면서 지금 지역에서 난립니다. 아니,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되었던 김재섭, 그 도봉구에서 당선된 김재섭 의원, 정말 청년의 이미지 다 공정과 상식 내세웠던 그 아주 깨끗한 이미지 다 끝났죠. 지금 완전히 이거는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말 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끌어놓는 이런 선택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한가하게 오늘 국민의힘은 또 저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TF팀을 구성하겠다? 참 한가하죠. 전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를 할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가한가요? 곽규택 국힘 수석대변인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로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수시로 비상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아니, 자기네들끼리 회의해봤자 뭘 결정할 수 있죠? 자, TF 업무 뭐하냐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다양한 전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아니, 무슨 권한으로요? 지금 어제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마치 둘이 손잡고 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둘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될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정말 국민의힘의 모든 선택이 이 보수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탄핵 당할 일을 했죠.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느닷없이. 게다가 선관위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망상에 빠져서 선관위를 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전부 이거 내란죄를 충분히 구성하고도 남을 이런 죄죠. 이런 일을 저질러 놨으면 그에 합당한 탄핵당할 일을 했으면 탄핵당하는 게 이게 순리인데 자꾸 이거를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모든 선택은 이건 내 국민 감정을 더 끌어오르게 할 것이다. 자, 저렇게 원칙도 책임도 용기도 없는 자들이 무슨 집권 여당이고 무슨 보수인가. 자, 그러면서도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기네들이 하루아침에 이재명을 독재에 맞서는 민주투사로 하루아침에 만들어 놓고 이재명에게 하루아침에 정권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해놓고 아니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면 그게 먹힙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가식적인 일인가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참에 국민의힘은 철저히 망해야 한다라는 것. 자, 아직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이 망상에 빠진 사람들, 선관위 습격 사건까지 하게 만든 이 음모론자들 아직도 여기 나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겼다. 윤석열의 성동격서다. 정치 천재다. 자, 그러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 당시에 선관위에 들어가서 뭐
뭐 파일을 가지고 나왔는데 포렌식 중이다. 이거 결과 나오면 다 뒤집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다시는 보수를 참칭해서 이 나라를 정말 보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 절대 없어야겠죠. 이 탄핵의 흐름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